제3보험 계약에 있어서 무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소급효가 발생한다는 거죠. 소급효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없던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래 당사자가 행한 법률 행위가 법률상 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 즉 계약의 성립은 됐지만은 계약 효력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는 누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계약 당시부터 당연히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을 해도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추인은 나중에 인정한다는 거죠. 예컨대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거짓으로 해서 팔았어요. 근데 그 물건을 산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짜르니까 불쌍히 사줬다. 그럼 요거 추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무효 사유는 처음부터 추인되지 않는다.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의 사유가 일반적인 민법상의 무효 사유하고 이 보험계약에서 무효가 약간씩 다른데, 지금부터 보험계약에서 무효 사유를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민법상에서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취소가 가능하게끔, 그래서 일반 민법에서는 취소 사유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취소와 무효의 차이는 무효는 처음부터 그 효력 발생을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를 놓고 봤을 때는 그만큼 무효가 강력한데, 즉 민법상에서 사기는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무효로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보험은 사행계약성이 강하다, 선의계약이라는 거죠. 네. 항상 도박화를 방지하고 보험금 편취를 방지하고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서 최대 선의, utmost good faith죠. 최대 선의계약이라는 의미에서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두 번째,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 무효다라고 했어요. 타인의 생명보험이니까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가 다른 거죠. 그래서 타인의 목숨 담보를 할 때에 남의 목숨을 담보해서 보험계약이 들었다. 이때 남의 목숨을 담보했기 때문에 남의 목숨을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아무한테나 그 권한을 줘서는 안 되겠다.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무나 가능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익주의와 동의주의가 있죠. 이익주의는 타인과 보험계약자와의, 그러니까 보험 목숨을 담보해주는 타인과 보험계약자 사이의 어떤 관계, 가족이라거나 비용자라거나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존재해야만 한다. 이익주의죠. 근데 동의주의는 어떤 관계는 불구하고 그냥 동의만 했으면 유효하다. 이게 이제 동의주의인데, 우리나라는 동의주의를 취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동의주의를 취했을 때 문제점은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악덕 채무자들이 보험 가입시켜놓고 사례를 시킨다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와 더군다나 상법은 서면 동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구두나 이런 거 전혀 인정 않죠. 나중에 추인도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인정한다. 서면. 그 다음에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 무효다. 보험 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데요. 상법의 내용을 보험 약관으로 가져올 때 변경된 조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원형 조항, 변경해서 가져가는 것은 변경 조항,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내용을 보충하는 보충 조항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가장 변경할 때 그 내용 자체가 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그건 무효다. 왜냐하면 상법은 반면적 강행 법규성 또는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계약자 편을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약관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가계보험성인 경우에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비보험자와 보험자 간에 있어서 보험자가 일반 소비자일 경우에 가능하지만 이때 만약 비보험자의 취의 자체가 기업보험인 경우 이 경우는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가 이제 보험사고가 확정된 후에 보험계약. 보험사고가 이미 터졌다 이 말입니다.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보험사고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는 가능하다. 이 소급보험이 이해가 되겠어요. 소급보험이 외국으로 배를 띄웠다. 근데 배가 떠날 당시는 보험계약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불안하죠. 그래서 소급해가지고 보험계약을 냈다. 뭐 이미 내가 보험계약을 냈던 당시에 보험계약에 사고가 있었더라도 이것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라는 것인데 옛날에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시절이나 가능한 얘기지만 현대 시점에서는 큰 의미는 없죠. 소급보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험사고가 확정된 후에 보험계약 이거 무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도박화 위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아예 상법에서 금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건 추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계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교부 설명 여부 위반이 있는 계약의 사고다. 이건 경우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이제 약관 교부 설명어 위반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무효화시킬 것이냐,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는 사례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에 있어서 면책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 이거는 굳이 뭐 무효의 사유라기보다는 보험 효력이 무효의 사유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암 대기 기간이다. 뭐 90일 이내에 사고 나면 보험 안 주겠다. 이건 면책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 요거는 무효 사유라기보다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소리니까 약간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계약의 사고는 아니다. 이건 지금 현재 대법 판례 입장인데요. 최근 들어서 실손보험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보상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막 광고 혹은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데 이걸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가지고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 일당이 하루에 100만 원씩 나오는, 심지어는 그런 경우까지 있어요. 이렇게 입원 일당이 많은 경우에 일부러 입원을 하는 거죠. 역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계약을 가입을 하고 일부러 역선택해서 자기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해 있는 경우, 나이로 환자들 이런 경우는 무효다. 그래서 선량한 동석이나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도 무효의 사유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다. 이렇듯이 무효는 취소와 달리 또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계약 당시부터 당연히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당연히 하는 거니까 약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 무효 사유인데도 이 당연 무효 사유가 될 만한 사연들을 모집인이나 대리점이나 임직원의 과실로 일부러 조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계약자가 거기에
부안에도 혼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모집자의 어떤 순수한 과실이다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그 모집자인 설계사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판례상 이런 경우 계약 자체는 무효이지만은 그 손해배상 개념에서 보험금이 나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배상 책임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배상 책임까지도 일반 손해배상 법리가 아닌 업법상에서 이런 딱 규정을 하고 있지. 그래서 모집자나 임직원들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서 무효의 사유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보험금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의 사유는 아주 강력하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3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무효나 일반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무효가 약간의 다른 점들 몇 가지 이상 한번 살펴보았습니다.